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준환입니다. 지금부터 충남 도정을 이끌 적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는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남지사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 대 50% 1대1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모두 공존해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고민과 현안, 이것이 반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65분간 앞으로 충남 도정을 책임질 적임자가 과연 어떤 후보인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들의 리더십, 정책, 자질,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후보자들끼리의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마다 세세한 방법,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들과 사전 추첨,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먼저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맨 왼쪽에 계신 복규양 후보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경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왜 내가 우리 당의 충남지사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로 각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복규양 후보부터 2분을 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한 복기왕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아산시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치나 여의도에서는 낯익은 이름이 아닐 겁니다. 지난 17대 열린우리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로 시작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멋진 정치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열렬히 응원하는 팬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제 고향 아산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거를 돕는 것이 저의 정치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2010년 생활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여의도 정치, 중앙정치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아산시장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앙 집권 체제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가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중앙과 대통령 한 사람만 보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국가운영 체제에서는 대한민국 근본이 발전되기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서 2018년 이번 개헌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지방자치가 노무현의 국가균형 그리고 문재인의 지방 분권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시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광역지사로의 도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광역행정은 기초행정을 모시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100원 택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004년 17대 총선에 당선돼 내리 4선 중진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더 크게 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충남 공약은 저를 통해 추진됐고 약속됐습니다. 충남 발전의 국가의 지원, 확실히 받아낼 적임자 누구입니까? 저 양승조입니다. 충남을 복지수로 약속한 저 양승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국공립과 살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로 바꾸겠습니다. 농민과 어민, 소득 지원하고 6차 산업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를 확충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서해안 지역 물 부족 해소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도록 석탄 화력을 청정 연료인 LNG로 바꾸겠습니다. 허벌판 내포 신도시 자족 능력 키우겠습니다. 논산과 계룡의 국방산업을 공조, 부역, 금산을 관광 중심,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도지사 혼자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그만한 중량감이 필요합니다. 사선 의원, 최고위원, 사무총장, 보건복지위원장 조정과 협치 능력을 키웠습니다. 2010년 충남 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최초 충남도지사를 배출했고 1명의 기초단체장을 3명으로 2명의 도의원을 13명으로 12명의 시군의원을 41명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시간을 같이 합니다. 충남의 성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저 양승조 존경하는 충남도민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각 후보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이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파문으로 충청남도 도민들 상당수가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정을 책임질 수장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각 후보자들은 지금까지 인생사에서 자신의 도덕성, 책임감을 단적으로 보여줄 실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부터 차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14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기간 충남 도민 천안시민과 약속한 대로 천안 서울로 14년간 출퇴근하면서 천안 시민과 충남도민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지난 14년 의정활동 하는 중에 최소한 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던 점이 나름대로 도덕적인 어떤 정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 충청 도민들 또 500만 충청인이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해서 500만 충청인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 양승조 충남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삭발하고 22일간 단식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 도민의원하고 충남 노민이 자존심 지키려 해서 동지들과 함께 삭발하고 20일 단식 투쟁을 해서 세종시 수정을 저지하고 세종시 원안을 사수한 것은 정치의 도덕성과 나름의 책임의식을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 양승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한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년 12월 9일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런 독선과 오만의 정치, 신공화머리, 종목을 그만해라, 국민 곁으로 나가라 이런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암살 전철을 얘기하면서 그런 오만과 독재의 정치 전체를 발전하려는 국민의 경고를 세워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민주당 당원을 대신해서 또 국민에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이어진 박근혜 정권, 새누리 정권에 의해서 규탄 의총, 규탄 대의, 제명한 제출 등 여러 가지 압박과 힘든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굳건하게 의지를 세우고 단 한 번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그런 것이 모두가 정치적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규환 후보 차례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저희 충남에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끼쳤을 것입니다. 함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인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얼마나 지키고자 노력했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987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현장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지난 촛불광장에 저희 아들과 함께 그 촛불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에 동의했고 노무현에 열광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을 당내에서 몹시 흔들 때 문재인 대통령께 하방하십시오. 지역은 튼튼합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정책들로 우리는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드리고 저희 아산시에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도덕성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민선 5기, 6기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하면서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한 시장으로 연속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 정치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도권 토론하면 좀 열기가 상승될 수 있는데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분 안이라는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또 시간이 잘 갈 수 있으니까 두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한 20초 이상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또 비방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복귀왕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양승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 발언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지방 분권의 실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숨 건 단식을 통해서 쟁취해낸 민주주의의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을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셨고, 그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 촛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열어야 할 또 하나의 국가적 사명이 바로 중앙 집권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방 분권 방식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여는 지방자치의 두 번째 단계이고 지방 분권의 첫 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은 중앙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예산 따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치를 강하게 하고 그 분권을 주권자 가까이에 가져다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분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승주 의원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충남권에서 내리사선 유일한 의원님이시고 저희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귀감이 되시는 선배님이신데, 우리 후보님의 출마 선언 말씀이나 그리고 여타의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분권의 정신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귀왕 시장님 후보님이시죠. 예, 좋은 점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복귀왕 후보님하고 이런 톤을 가진 것 자체가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적 흐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단식투쟁한 결과의 소산물이고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선에서 어떤 당의 중진으로서 사무총에서 이런 역할을 강조한 것은 중앙정부와 연계했을 때 그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걸 강조한 것이고 동시에 지방국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든가 가볍게 데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국권은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적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과 동시에 지방권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고 그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을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리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헌법 개정돼야 된다, 분권형 개헌돼야 된다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우리 후보님들에게 공동으로 헌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내자라는 제안을 제가 공개적으로 드렸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헌법 개정은 1차적으로 어떤 발의와 동시에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또 청와대와 함께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을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복귀한 후보님께서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정확한 게 없지만 우리 당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함께 노력해왔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헌을 촉구하자라는 그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 답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헌을 저희가 힘있게 추진하려면 국회가 튼튼해야 되는데 탄탄한 다수 의석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의석수가 별로 차이 안 나고 만약에 현재 의석수가 여야가 뒤집히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다음 총선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비롯해서 많은 개혁 과제들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시도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내 제1당이 바뀌게 되면 저는 중앙정치 자체가 막혀서 지방 분권 실현 또한 저는 멈추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광역시도지사로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귀왕 의원님께 대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의원님 현역 의원인데 당에서 차출하다시피 해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역 의원 한 분 한 분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저는 직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민주당의 의석수가 151석이다, 152석이다. 그래서 과반에 약간 넘는 상태에서 한두 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현재 121석 의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현역 의원 출마를 해서 일당주의가 무너진다. 그럼 뭐 엄밀하게 냉정하게 분석하면 당에서도 어떤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일당주의가 유지된다에 대해서 커다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현역 출마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무너진다라는 확정은 아니지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당원들이 선당 후사를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당과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걱정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에 지난 3월 6일날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라는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기호 1번이나 2번이나 별로 상관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호 2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호 2번도 우리 국민들이 식별력은 있죠. 하지만 기호 1번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정 주도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데 기호 1번과 2번이 별 상관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상관없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이었을 때 국회의장을 우리 당이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제가 말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호 1번을 갖고 동시선거 큰 선거 치른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2007년도 대선이고요. 2008년도 총선이고 2006년도 지방선거인데 그 당시 우리가 1번을 갖고 치렀습니다. 근데 2006년 지방선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컨대 25개 서울시장 구청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장 부서 중에 단 한 석, 인천 같은 경우도 한 석 차지하지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1번, 2번을 식별하지 못해서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을 찍는 그런 상태는 한참 벗어난 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그런 말씀에서 취재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1번과 2번의 그 선거에서 중요성을 제가 결코 소리하거나 경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1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 민주당에서 의장을 차지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국정을 대통령이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일당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히 지금 천안은 충남의 수구도시입니다. 여기에 현재 천안 갑이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고 만약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이기시면 도지사에 출마하시면 천안 병도 도지사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당에서는 전 총리 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만약 우리 양 의원님께서 후보가 되시면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대항마가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항마가 있습니까? 준비된 대항마가 있죠. 내년에 외부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천안병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구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절대로 의석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복귀왕 후보님께서 천안갑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안갑이야말로 제가 2개 동을 빼고는 전에 12년간 3선한 지역구입니다. 천안갑의 어떤 상황에서 천안갑이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인데 천안갑의 승리를 이끄는 것은 제가 후보가 됨으로써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도 제가 주도권이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그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모든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에 빅뱅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장께서도 얼마 전 지금 그 법률적인 어떤 그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천안의 갑을 선거와 천안시장 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집중 폭격을 해온다면 우리 충남 선거가 흔들리고 충남 선거가 흔들리면 대전과 충북으로 이것이 아마 전이돼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불안감을 우리 양 의원님께서 선당후다의 정신으로 결단을 내려줄 수 없을까라는 말씀들을 사실 우리 당원들께서 많이 주셔서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주도권은 양승조 후보께서 가지고 10분 동안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복귀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으로 그런 말씀을 묻겠습니다. 천안갑의 선거가 있고 어떤 천안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복귀왕 후보께서 만약 후보가 된다면 천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 천안의 어려운 상황은 제가 후보가 된다면 사선 중진의 우리 충남의 중앙 정치의 대표 선수 우리 양승주 선배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그 천안 우리 충남 정치적 중심지인 충남을 지켜주시고 그 힘으로 해서 저는 천안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 팀플레이에서 우리 양승주 선배님께서 사선의 중앙 정치의 힘으로 중앙도 지키고 흔들릴 수 있는 천안도 지키고 충남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귀왕 시장께서 후보께서 저 양손 저렇게 믿어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저 개인적인 문제와 어떤 천안 시민의 정서와 의지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귀왕 시장님께 좀 커다란 천안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충남이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라는 건 잘 아시죠? 네. 미세먼지의 심각성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OECD가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조사한 결과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이 첫 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그 놀라운 사실은 충청남도 대전이 초미세먼지 노출도 평균이랑 차지하는 거에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1위,
아산시가 3위, 뭐 천안이 7위라는 그런 놀랄만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이런 초미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복경 시장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비단 우리 충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또 서울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충남의 화력 발전이 대한민국 전체 절반이 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OECD 1위, 그 중에서 또 소산이 1위, 이런 불명예를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이 현재 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과 같은 옛날 방식의 발전을 없애야 되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보니까 지역자원 시설세를 일부 수정한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재정을 만들어서 바꿔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합시다라는 차원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에너지 혁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광역 지방정부 수장에게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강도 높게 지역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경 의원님 그 뜻을 같이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서 대한민국 석탄 화력 발전소가 59기인데 가동률이 29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을 대체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 재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 화력 발전소를 인상해서 이 문제를 재원을 삼는 게 기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미세먼지에 대비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것을 제공하는 것도 단기적인 방안이고 우리가 강수 커튼을 통해서 어떤 단기적이나마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게 저희 보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경 후보님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시군 내에 어떤 소멸 위험, 소멸 주의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소멸 위험이라는 것은 인구 절변에서 여러 가지 소멸 위험이 있다는 게 15개 시군에서 8개, 소멸 주의 같은 경우는 4개인데 이런 소멸 위험, 소멸 주의에 대해서 우리 복경 후보께서는 어떠한 그 대처방과 보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계측하는 그런 그 시설들을 제가 아산시장으로 있을 때 약 10억의 시비를 선제적으로 들여서 각 어린이집과 학교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드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가면서 특히 군 지역, 농촌 지역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 단위 자연 마을에 가면 아이들은 뭐 온데간데가 없고 오히려 70대 어르신들도 거기에서는 젊은이 추격기는 이런 마을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접어 들어간 충남도의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 정도가 해당이 되어서 정말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 중에 하나로 제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 농촌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자녀들에게 아이들 양육을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 수당을 획기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치 자녀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청양이라든지 서천, 부여 이런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범마을이 한 2년 정도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 아이들이 자연마을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자연마을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 고령화가 소멸 위험, 소멸 주의 단계로 들어가는 축적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대한민국 여러 국정 과정에서 또 충남 도지사가 된다면 도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저희가 아동수당이 9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아동수당 하나 때문에도 어떤 저출산이 극복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동수당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국가적인 시너지, 도의 시너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아동수당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출할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속된 표현을 하면은 정신 나갔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지급하냐. 그런 쓰는데 그래서 2017년 17대 선거에서는 그게 통과가 안 됐죠. 18대 선거에 다시 냈을 때는 민주당 당원동들, 민주당 의원님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19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공감한 상태에서 20대 다시 제출했는데 이것이 각 당 대통령 후보의 공통 공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9월 1일 날 시행되는데 이런 아동수당을 비롯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중앙정부와 함께 또 충남 도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복귀안무도 충분히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서 이 고령화 문제가 우리 심각하다는 것을 복귀안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는 어떤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인 빈곤이라든지 노인 고독화 문제라든지 또 노인 편찮으신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복귀안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는 우리 후보님께서 워낙 1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지역만의 정책으로 내놓는다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런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큰 가닥은 모두가 국가에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한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제가 아산시장으로 있을 때 어르신들 임의용 및 목욕권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이고 고령화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사실 작은 복지정책 정도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재정을 우리가 지방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지방으로 와준다면 저는 각 시군별로 다양한 특색 있는 우리 어르신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왕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게 우리 충남도에서도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정도가 소멸 주의로 들어가고 실제로 고립정보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228개 시군 구 중에서 30년 안에 어떤 84개 군 내지 시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취해질 정책이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께서 아주 품격 있고 신사다운 그런 토론으로 진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씩이고요. 복귀왕 후보 차례가 될 텐데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와의 갈등, 지역 내 다양한 집단 사이의 갈등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충남은 산, 바다, 도시, 농촌, 어촌 모두 공존해 있는데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현안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자신만이 어떻게 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의 정 가운데 저희 정치인들이 혹은 공동체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 지난해에 저희 지역의 아파트 준공 승인과 관련된
우리 민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법과 행정의 원칙, 그 다음에 우리 그 입주민들의 바람, 이 가운데서 사실 굉장히 제가 곤란지경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듣는 것, 그것 이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갈등관리위원회도 그저 공무원의 자세로 우리가 이거 위원회 만들어 놨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면피한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갈등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현장의 불편한 점들을 듣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 규정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법과 잘못된 행정 규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까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함께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약간 그 형식적인 면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산시장으로서 원주민과 또 원도심과 구도심의 이런 갈등, 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갈등,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인구는 늘어나야 되고 공장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을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 이 현장 속에서 지난 8년 동안 갈등의 현장에서 조정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팠던 이런 기억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갈등의 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님 자리입니다. 예, 실제로 대한민국 갈등 공학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갈등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82조에서 246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감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도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 어촌이 혼재했습니다. 따라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특히 농촌의 어촌이라든가 군에서는 모든 충청남도에서 도의 역량과 어떤 지원이 도시지역, 대도시로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씨앗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위적 정책적으로 이런 갈등을 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충청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그 제정한 때 충청남도에 세종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전국의 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없는 법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통과되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고, 그럼 중앙에 특별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데, 예컨대 공공기관 이전할 상황에서 보다 더 낙후지역, 보다 소외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삼농혁신의 공과 관계가 있지만 공은 더욱더 살리고 관은 우리가 과감히 개선해서 어떤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나아가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어민들이 맨손업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컨대 우리가 시푸드 축제, 여러 축제가 있지만 이런 시푸드 축제에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말씀드린 대로 맨손을 포함한 어민들이 소득 증대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추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앞에서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할 거고요.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양승주 후보님께서 10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경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 지수라든가 어떤 국가 경쟁력에 비춰볼 때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복경 후보가 시장으로 있었던 아산시 같은 경우가 시 전체 중에서 청렴도 순위가 몇 번째인 거는 잘 아시죠, 시장님, 후보님? 네.
63이었습니다. 63이었는데 전체 시가 한 75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 복귀왕 후보님께서는 시장으로서 아주 역할을 훌륭히 하고 계셨고 청렴하게 시장 활동을 이끄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개의 시 중에서 청렴도가 63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런 오명을 안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좀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 제가 그 민선욱 시장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도 여전히 아산시가 그렇게 그 청렴도 면에서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성으로 청렴도를 높이겠다라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대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특히 지난번 맨 마지막에 그 이전까지는 뭐 중간 정도 성적은 했었는데 워낙 그 문항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하나의 문항에서만 잘못된 대답이 나와도 점수가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내부의 인사의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것에 대한 좀 부정적 답변을 해서 전체 점수가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보통은 감사 담당관 해서 시장이 그 통제하게 돼 있는데 전직 경찰서장 출신을 모셔서 경찰대 출신 엘리트를 모셔서 독립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지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선제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표가 안 좋은 것이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개발하고 있는 도시에는 상당한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갈등거리가 있습니다. 내 민원이 풀리면 사실 아산시는 친절한 것이고 행정을 잘하는 것이고 내 민원이 풀리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혹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천안시도 그런 어려움은 똑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조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청렴도를 성적을 그것도 임기 마지막에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청렴한 우리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렴도야말로 아산시를 넘어서 충남으로 국가가 함께 청렴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 복귀왕 후보께 다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5명인데 불명예죠. 자살률 1위도 아마 전국 시도에서 상위권, 1위권을 여러 차례 있고 지난 10년을 보면요. 특히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불명예스럽게도 상당히 앞선 1위 차지했는데 어떤 노인 자살 문제 또 어르신 문제 심각한 세 가지 문제점을 뽑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시죠. 우리나라의 보통 OECD 평균에 정확히 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최소한 2배 이상의 경제적 빈곤에 빠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극단적으로 그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장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 정책과 또 지방 정부의 정책들이 있는데 우선 뭐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경로당까지 찾아가는 여러 가지 그 보건수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연금을 더 올린다든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그 일정 부분을 더 투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귀왕께서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노인 자살과 더불어서 노인 자살은 노인 문제의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 빈곤 문제도 우리 복귀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인 빈곤율이 한 49.6%인데 OECD 평균 한 12.6%니까 한 4배 정도 빈곤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노인 병고 문제인데요. 이제 편찮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생을 유지하는 건데 실제로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씀드린 대한민국 어르신들께서 한 9년 정도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유지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노인 문제의 커다란 문제, 나아가서 자살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충남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한 130만 정도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독거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커다란 과제인데 노인 종합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노인대학,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충남도의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 빈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어떤 국가 급여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스스로 소득의 원천을 삼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커다란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복귀연구도 100% 동의하시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우리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대한민국 지옥 불반도다. 이러면서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겠다. 이런 표현이 2015년 9월인가요? JTBC 조사 결과 무려 88% 정도에 되는 사람이 여건이 허락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통계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 문제는 충남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청년이 신음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복귀학원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취업을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연결해 주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노력들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 아산시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들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런 곳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청년 창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상징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제가 똑부러지게 이러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시라서, 우리 저 후보님이 딱 그 연세에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일자리, 젊은 이제는 60이면 청년인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놨을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충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저는 열어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청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가 몇 가지를 추적하면 제일 커다란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에 발표하면 한 9.5% 정도 내일하지만 체감 청년 실업률은 한 23%가 넘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청년의 4명 중에 한 청년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어떤 청년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죠. 정부 통계에 의더라도 비정규직 일용직이 무려 한 32.8% 정도 되는데, 이런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 이것도 청년 문제에서 비켜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일용직 상태에 있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충남의 미래도 없고 된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청년의 여러 가지 취업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지역 대학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청년의 힘이 되어주는,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복귀학우도께서도 이 점에서 동의하시라고 보여지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가는데요. 복귀형 후보께서 10분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시대 정신이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아산시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고 그리고 한 병원을 통째로 폐쇄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중앙질병관리본부의 그 담당 의사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처럼 병원을 통제만 해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 충남에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고 아산시에도 의사가 있고 보건소 직원들이 있는데 하지 말래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의 비효율이고 폐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충남도정에서 삼농혁신하면서 농업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9천억 정도의 예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국비의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사실상 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이 국가가 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틀 내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권시대 권한을 주권자 가까이 오는 것인데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되는 많은 권한들이 있어요. 우리 뭐 특행기관을 지방으로 가져와야 된다든지 노사분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시장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그 중앙정부의 권한들 가운데서 광역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복경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하게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주 굉장히 제약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메르스라든가 국가 질병 사태를 맞이해서는 우리 지역 단위 대처 방안이 있고 광역 단위, 국가 단위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양 방안이 병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복경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방 분권, 지방자치도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들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예컨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가가 있는 360을 24시간 지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군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국가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못하는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자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국가가 있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막았죠. 그러면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방자치의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 이런 행정을 국가가 가름하는 건데 이런 한 가지 예를 들 때도 어떤 지방권이 강화돼야 된다. 지방자치 강화돼서 어떤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이것은 헌법 개정에서부터 법률 개정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 분권을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각종 관련된 많은 법들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 중앙의 지도자와 또 지방의 지도자들이 사실 그 역할을 나눠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어져요. 그리고 시장 군수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견제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은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 9명의 보좌진이죠. 국가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광역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부조리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게 하고 중앙 중심의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이런 그 불평등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하고 그리고 중앙에 뒀을 때 더 효율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그 4번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뭐 저는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 역할을 나누는 이런 선배님으로 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 민선 7기의 시도지사가 중요한 것이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시장 군수에게 줄 거냐. 저는
예를 들어서 부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광역이 부당하게 자기 것인 것 마냥 하고 인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설 작업 도로 관리, 천안시에 있는 도로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잘못되어 있으면 천안시장 욕하고 지나가지 국토부 장관 욕하거나 혹은 도지사 욕하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은 기본적으로 주권자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 군수를 모시는 도지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분권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복경 후보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모셔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을 모셔야 되죠.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모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복경 후보님 말씀하신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복경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 굉장히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지방국권 실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잘 만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복경 후보야말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 주시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복경 후보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분권은 그렇습니다. 복경 후보님 적절하게 지적하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분권도 있지만 또 광역 행정단위에서 기초단위 행정으로의 어떤 분권도 저는 굉장히 깊게 실현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시, 군, 구 여기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 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어떤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는 우리 복경 후보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일부 부분 빼고는 사실상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인데 종합행정의 경험을 저는 지난 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들을 시장군수에게 드려야 되는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드린다라고 하면 곧 천안 시민이 천안시장을 만나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더 좋은 민주주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18년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권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난 8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가까이, 시민, 국민 가까이 권한을 가져다 놓는 그러한 가장 분권이 모범적으로 실현되는 충남도정 저는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천안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저를 이기고 도지사가 되시면 천안 병지역 보궐선거가 발생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천안의 정치판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충남의 지방선거판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승조 선배님 하면 사실 성실, 겸손 사실 사표가 되시는 분이신데 지난번 총선 때 우리 경실련에서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셨고 그리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약서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바꿀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시대 정신이 우리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에 대한 사실 비판과 비난이 많은데 어떤 이유가 우리 의원님을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여쭙습니다. 우리 복경께서 궁금하시고 우리 천안 시민이 궁금하시니까 충남도민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실련에 대해서 보궐선거에 그 충남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경실련 또 천안 시민들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변경되었다. 어떤 1700 촛불심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었고 지방권을 강화하는 시대적 정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 말씀 중에
끊었고 옥규영 후보님께서는 정확하게 24초 5초 남았을 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다 쓴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저 허락하신다면 한 30초 정도 더 드려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충남 도정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분씩 시간이 허용되고요. 먼저 양승조 후보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양승조는 충남 도민이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14년 동안의 국회의정 활동 기간 항상 충남 도민과 함께 했습니다. 지방권의 상징 세종시를 21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켜냈습니다. 서해안 유리피해 특별위원으로 피해 복구와 보상,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찰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의원직 제명이라는 협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승조는 40.19 마라톤 풀코스를 9차례나 완주한 강당과 결의가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김전희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나라가 어려울 때보다 나섰던 충청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선 중진 양승조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옥규영 후보 1분 시간이 허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문재인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왔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부터 지난해 촛불광장까지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2018년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문을 우리 충남에서 모범적으로 열고 싶습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보궐선거가 2군데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기초 행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17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분권 시대 충남에서 모범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토론이 참으로 성숙하고 진지하며 모범적으로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오늘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 가리는 검증의 시간이 되도록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선택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오늘 약속한 정책, 공약, 도정을 책임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켜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